네, 안녕하세요. 자유넷 유여희입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님께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설마 그럴 리가, 또 한편에서는 아니 뭐가 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어떤 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가 한 4, 50개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게 확 뜨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사기, 피소. 취업 사기. 그리고 피소.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그러니까 취업시켜줄게 돈 내놔 한 다음에 돈 먹고 취업도 안 시켜줘서 사기에 걸렸다. 네, 내용이요. 이거 되게 뭐 심각한 거죠. 되게 돈도 별로 안 커요. 3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제가 보면서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돈도 3천만 원이고 그 3천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취업을 안 시켜줬다. 3천만 원을 받고 취업을 시켜줘도 문제가 되거든요. 시켜준 게 더 문제 시켜줘도 아니에요? 문제 주는데 네. 받고 안 시켜가지고 사기죄로 걸렸다. 이거는 정치 생명, 김 총재님도 정치인 아닙니까? 따지면 네. 정치 생명 정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의 이거 파렴치한 범죄인데. 저는 그것보다 그 순간,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근데 왜 3천? 이게 제가 3천만이 작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취업 사기인데 3천만 원에 취업 되나요? 3천만 원에 취업 연봉이 되나요? 뭐 3, 4천짜리 연봉을 받는데 한 4, 5천이나 6, 7천짜리 연봉이면은 네. 뭐 한 1, 2년치는 줘야 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려면. 알기로는 취업 사기 단위가 꽤 커요. 억단이죠. 왜냐하면 연봉을 한 2, 3년치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취업 사기, 왜 얼마 전에요, 그 무슨 야구단 이런 구단에 이렇게 테스트 받는 것만 해도 몇 천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프로야구 테스트 받게 네네, 되는 맞죠. 거, 브로커들 다 껴있죠. 네, 그것도 한 5천이라고 들었는데 네. 취업을 3천이면 너무 싸다. 이게 취업이 제가 아는 금액을 좀 너무 이게 웃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사실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갔는데 네. 이렇게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 정치 네.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사회적 생명을 끊을 만한 보도를 이쪽에 확인도 안 하고 질렀다는 게 전혀 참 확인이 없었나요? 전혀 확인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다거나 사실 여부에 대한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먼저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 갑자기 내리더라고, 동아일보에서. 네. 그러더니 자유총연맹 사무실에다가 확인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김 총재님이 총재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 연맹 쪽 사무직 직원들이 모르잖아요, 뭔지를. 그렇죠. 네. 그 모른다고 답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거 모른다고만 다시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나 저는 알죠. 네. 저는 총재님 여기 오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이 사건 알고 있으니까. 원래 알고 나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되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다 있었군요. 알고 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총재님 특보라는 것은 동아일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잘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저한테라도 물어봤어야죠. 저한테 물었으면 내가 답할 수 있죠. 아니 왜 확인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엄한 데 가서 확인을 한 거네요. 여기서 확인해봐야 모르는 거고, 네. 총재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전화 왔으니까 안 받은 거고, 네. 저한테 확인했으면 제가 바로 알려줬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아주 동아일보가 작정하고 음해를 했다. 근데 이 왜, 세력과. 왜요? 왜 작전하고 그 음해를 외에는 하나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지금 어렵고요. 제가 짚히는 데는 있지만은. 짚히는 건 있지만 네. 그러면 심정은 갑니까? 예, 심지어 있고요. 충분히 있는데 네. 이게 이 엄모 씨라는 사람과 뭐 동아일보가 거의 뭐 공범 수준으로 음해를 들어왔고, 네. 이 전체적인 이 구도도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작적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게 일을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발단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건 설명 좀 사건 해주세요. 설명이 네. 지난 대선 때 김경재 총재가 이제 홍보 특보로서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 그럼 그때로 그때 예. 아주 오래된 그래서 얘기로 거슬러 가는군요. 그때 이제 TV 연설 홍보를 하는데 네. 김 총재님이 직접 원고를 썼어요. TV 네, 연설을. 그 당시에. 네. 근데 새누리당이 몇 개를 추가를 했는데 네. 그 추가한 게 선거법에 걸린 거예요. 내용이. 방송 내용이. 혹시 마음의 문? 네, 마음의 문이 걸렸다. 나 근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제가 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걸린 근데 건가요? 이게 재판까지 갔었으니까 저도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지금 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집어넣었던 마음의 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 때문에 그랬다. 선거법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거법은 잘못 걸리면요, 100만 이상 되면은 아예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총재 입장에서는 절대 100만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새누리당에다가 법률적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황우여 대표가 네.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지 우리가. 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데 김경재 총재님이 사실 재산이 진짜 없는 분입니다. 정말 예. 없나요? 그
긴 세월을 야인 생활을 좀 하셨죠? 야인 생활이나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도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사모님이 의사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대부분 이제 가게를 책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이 거의 없는, 뭐 아마 공식 등록된 재산이 한 4억인가 5억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지 않나요? 없죠. 네. 여기서도 안 받나요? 무급. 여기도 무급인가요? 여기 무급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사적인 질문인데 특보님도 지금 당연히 무급인가? 무급이죠. 예. 그럼 우린 지금 둘 다 무급으로 네, 일하고 무급이고. 있는. 네. 그래서 그 대통령 특보할 때 있잖아요. 홍보 그때도 무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급이었어. 무급이에요. 이게 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네요. 다 무급이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천만 원을 긴급 빌린 겁니다. 예, 현찰이 없으니까. 황우영 그 당시 대표에게. 아니죠. 김경대 총재가 지인한테 빌렸고 지인에게. 황우여 대표가 그럼 일단 줘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지원하겠다. 그럼 자, 설명을 다시 합시다. 김경재 대표 총재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렸고, 네. 그리고 그 돈을 황우여 황우여 대표가 대표가 당비로 주겠다. 당비로 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 빌려서 네. 3천만 원을 유모 씨라고 원래 김경래 총재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구민주당계하고 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모 씨한테 빌렸는데 이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빌려가지고 받자마자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표로 빌렸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거죠. 불법으로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일부러 수표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일부러 네. 흐름을, 자금 흐름을 김 보여주기 총재가 위해서. 돈을 빌릴 때마다 항상 수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해. 나중에 혹시 빌렸는데 뭐 떼먹었다면 골치 아파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무조건 수표로 받습니다. 수표. 그래서 네. 그 수표를 3천만 원 통째로 D 법무법인에 바로 쐈어요. 그러면 그 수표의 흐름이 딱 정확하겠네요. 정확하죠. 네. 법무법인으로 들어갔겠네요. 3천만 원 통째로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유모 씨가 자기 돈이 아니라 네. 유모 씨의 또 지인인 엄모 씨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총재님은 유모 씨에게 빌렸는데 유모 씨가 엄모 씨에게 돈을 빌려서 가져온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알았는데 뭐 네. 유모 씨도 엄모 씨도 뭐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황우여 대표가 네. 원래 이 사람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분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계속. 이분이. 그러면 지금 이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돈 갚으라 그러는데 황우여 대표가 돈을 안 주니까 네. 계속 김총재는 돈 내놓으라고 네. 돈을 계속 안 주고 하다가 선거 회기가 끝났다. 이건 선거 비용이 정산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네. 그래서 또 달라 그래서 그 당비를 처리해주겠다 해가지고 당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당대표를 그만뒀어요, 황우여 대표가. 아니, 네. 바뀌었잖아요, 김무성 대표. 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난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3천만 원을 그냥 꼼짝없이 떼인 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애매해졌군요. 원래는 그러면 황우여 대표가 나갔으면 김무성 대표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분은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이분은 네. 또 이제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끝나니까. 네, 그럼 김 총재가 3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래서 나눠서 지급하겠다. 한 달에 뭐 300씩. 네. 근데 이 업무 분할 시간, 지급. 분할 지급을 또 안 된다. 한 건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원래 돈을 빌려줬던 처음에, 그러니까 유 씨가 아닌 그 전 사람에게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엄 씨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이제 직접, 네, 유 씨는 받았습니다. 분할로 받겠다. 근데 분할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분할로는.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네. 뭐 그랬는지. 그래서 그럼 알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네. 3천만 원을 갚겠다.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불쌍해집니까? 아니, 제가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총재님의 그 약간 흑역사를 이야기해야 아니, 근데 되는 겁니까? 이건 총재님이 개인 성명으로 발표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발표한 거 제가 가지고 보면서 제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아팠어요. 네. 저는 뭐 더 처참한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마음이 지금 아프네요. 공개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달에 이제 전액을 갚겠다 그랬는데 엄모 씨라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전이네요? 네, 얼마 그러니까 전이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 만든 그때 거네요. 만들어가지고 네.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내 조카를 취업을 시켜달라. 잠깐만. 이제 취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때 그러니까 돈 빌릴 때는 아예 얘기가 없었고 네. 돈을 갚으려니까 그때 처음 얘기 나온 겁니다. 취업 잠깐, 얘기가. 이거네요. 이제 제가 저한테 지금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빌렸는데 지금 제 돈을 가져가 있는데 네, 네. 저한테 지금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받겠다고. 받고 취업을 시켜달라. 안 조카를. 받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변 대표 여기 누구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돈을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네, 안 하고 받겠다고. 그 다음에는요. 근데 김경재 총재가 진짜 이분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는데 남을 청탁을 안 챙겨줘요, 아예. 진짜 아주 그 좀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얽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남한테 야박하단 말 들을 정도로 수준으로 안 챙겨. 자기 친척도 안 챙깁니다. 그럼 좋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고 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냉정한 냉정해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는데 심지어 예전에 순천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 때 자기 지역구 순천 아닙니까? 네. 자기 조카가 출마했는데 그거 안 도와줬어요. 냉정하네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조카가 그 때문에 공천에서 냉정하네요. 욕 무진자 이 주위 사람들한테 네. 그런 정도 인물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 취업 청탁을 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누군지 아는 친척도 안 챙기는데 대표님이 옆에서 본 결과는 당연히 안 챙긴다. 당연히 안 챙기 예. 아는 사람도 안 챙기는데 모르는 사람 대표님은 챙겨주던가.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그러니까 무급특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 챙겨주는데 당연히. 아 갑자기 예. 확 실감이 그래서 되네요. 당연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서 돈을 막 주려고 이제 계좌번호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엄 씨가 그냥 사무실에서. 아,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도 안 받고 도망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엄 씨가. 엄 씨가 연락이 안 근데 돼. 지금 이게 지금 고소한 게 엄 씨 아니에요? 엄 씨, 예. 그래서 7월 달부터 계속 연락을 한 겁니다. 빨리 계좌번호 돈 줄게. 가져와라. 예.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돈 주겠다. 제가 이 김총재님 비서실장 이제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를 그냥 빨리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와요 문자가. 그거 다 증거 있죠? 나 증거 다 있죠. 문자로 그러니까 다 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달라. 네. 번호 달라. 그 계좌 번호 문자 달라. 다 남아있죠. 예, 그거 다 남아있죠. 다 남아있죠. 제가 다행이네요.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도저히 안 돼가지고 9월 초에 엄모 씨에게 빌렸다는 유모 씨 통장으로 그냥 입금을 해버렸어요. 3천만 원. 아 돈은 이미 흘러갔네요. 네, 3천만 원 근데 유모 씨 그 통장에 말은 입금을. 맞잖아요. 원래 유모 씨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맞죠. 차용증을 유모 씨한테 끊었기 때문에. 예. 해결됐네요. 끝났네요. 그래서 입금을 시켰어요. 네. 그냥. 입금 시킨 다음에 다시 문자로 유모 씨 통장에 넣었으니까 받아가라. 네. 그래서 됐는데 네. 역시 안 받아가. 그래서 안 그럼 받아. 지금 현재 돈은 어디 있어요? 유모 씨 통장에 있는데 네. 유모 씨도 잘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돈은 보낸 증거는 또 있죠? 아 있죠 당연히 이 송금 내역 있죠. 송금했던 내용은 유모 네. 씨한테 송금한 내용은 있는 거죠. 있어요. 네. 그리고 유모 씨한테 돈을 빌렸던 차용증도 다 있죠. 다 있죠, 당연히. 아유 문제가 없네요. 예, 잘 있는데 그럼 9월 초에 보냈는데 이 갑자기 9월 한 중순에 이 엄모 씨랑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엄모 씨가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9월달에요. 예, 9월 달에. 그런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총재 입장에서 네. 돈 받아가라고 그렇게도 연락 안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기죄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본격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불법 현찰 송금 문제를 이슈화 시킬 때입니다. 한참. 우리가 방송 찍을 때요? 9월 추석 연휴 직전에 했어요. 황장수 소장님하고 아니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 김총재가 직접 광화문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 시기인가요? 그 시기. 그거 이후에 이 엄모 씨가 갑자기 고소를 해들어왔고 엄모 씨나 유모 씨나 전부 다 구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하고 김총재가 사실 50년이 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겹쳐요 인맥들이 사실은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위원장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건 그냥 추측인 거죠. 추측이죠. 네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명예훼손.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그냥- 되니까 이 엄모 씨의 행태 자체가 유모 씨도 그렇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고죄로 고소했나요? 고소를 사실은 무고죄라는 거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네. 경찰에서 보고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유 그래도 고소장을 써야죠. 제출할 겁니다. 네. 무고죄 지금 제출할 제가 겁니다. 볼 때는 여기 보면은 무고로 고소할 것이다.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아니 고소장 다 써놨어요. 네. 써놨고 변호사를 박찬정 변호사를 선임을 해놨고 해준다고. 네, 박찬정 변호사.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일반 법률 사건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박찬정 변호사 정도가 해야 되고, 좀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하고, 또 민형사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커지네요 사건이. 네. 그래서 엄모 씨는 근데 무고죄로 처벌을 하는데, 네. 엄모 씨 갑자기 이제 김총재가 무고죄로 처벌하겠다 했더니, 또 이게 전화가 왔어요. 와, 비서실장한테 언제요? 전화가 언제요? 와서, 바로 어젠가 전화가 와서, 네, 네. 그젠가 어제 네. 전화 와서, 100배 사죄한다. 엄모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네. 100배 사죄한다. 네. 그 이게 무슨 사죄는 뭐냐 이거 완전 기사는 이미 이거 끝났는데요? 이미 끝났는데 서자가 제출하고 네. 그래서 사죄고 뭐고 배우가 누구냐 도대체 너같이 지금 이상한 행태 보이는 거는 누가 배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원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로 했던 사람이 또 사라졌어 갑자기 또 뭐 어디 쓰러졌다 그러는데 쓰러졌다고요? 모르겠어요 또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뭐 법으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무릎 것 같아요. 꿇고 그러니까 그 통화하거나 했던 내용 좀 남기지 그러셨어요. 원래 비서실장이 저한테 통한 게 아니니까 그건 주로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했을 것 네네. 같으니까. 근데 이건 뭐 너무 석연치가 않아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게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배우를 밝혀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나갔던 기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나가고 피소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주 선정적으로 나갔었어요. 아니 사기 취업 사기가 이게 보통 범죄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문자를 드렸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좀 뇌물 먹었다 이거 하고 취업 사기하고는 게임이 달라 게임이. 이게 오늘 기사 보셨어요? 이거 엄태웅 성매매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아니 왜 웃으십니까? 근데 근데 변 대표님 그거 왜 그게 무죄 나왔어요? 어떤 게요? 변 대표님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계속 이렇게 소송에서 소송이 진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왜 말이 돼? 그 사람이 왜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게요. 네. 쌍방고소예요. 탁현민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탁현민하고 저하고 쌍방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모욕죄를. 변 대표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저는. 기소가 안 제 됐고. 건 기소가 안 됐고 네. 탁현민께 기소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 판결은 둘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는 서로 그냥 감당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럼 이것도 기사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 내용은 쌍방 기소는 쌍방 내용은 아예 싹 빠지고 네. 저는 보면서 아니 이 내용이 왜 명예훼손이 안 될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공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인도 있는데 공인 둘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 고소했고 제 거는 기소가 아예 안 돼버렸기 그래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원래 그냥 쌍방 취하자 그랬었거든 원래부터. 근데 끝까지 우기다가 이렇게 간 건데 그래도 민사로서도 쌍방 걸려 있어요. 민사도. 또? 지금도 남아 민사 있어요? 남아 있어요. 쌍방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검색어에 계속 변희재 뜨길래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또 그쪽이 무죄라고 돼 있길래 아니 이건 뭘까 했는데 이렇게 공인이 이름이 올라온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으로. 사실은 뭐 기사가 이게 정확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쌍방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한테 알려줬는데 쌍방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기사화해서 봤을 때 이해가 쉬운데 이번에 김경재 총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엄모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걸 하는 거고 네. 일단 지금 언론사 한 4, 50개 정도가 했는데 이거 다 언론중재에다가 정정보도 신청을 들어갈 제소를 거고. 하고 네. 근데 동아일보는 도저히 이거는 언론중재 정도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너무 악의적인 게 단독이라는 이거 다 봐서 기사를 올려놓고 엄모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것처럼 이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통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돈 받아가라고 전화도 안 됐던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는 또 어떻게 쉽게 또 통화했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그러면은 김총재 쪽에다가는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써놨으면은 지면에 실화될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은 또 지면은 또 안 실었어요. 안 실었어요? 네, 지면 안 실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해놓고. 이렇게 나오고 끝났나요? 네, 지면 안 실었고 우리가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법적 조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처음에는 전주영이라는 실명 기자 이름으로 기사 올렸더니 반박 기사를 우리 반론 기사를 실었는데 그것도 익명으로 실었어요. 네. 디지털 뉴스팀이라고. 네. 이거 전혀 지금 기본 원칙에 다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실명으로 기사 썼으면 그 기자가 직접 취재해가지고 그 기자 이름으로 반박 기사가 나가야지. 그건 또 왜 디지털 뉴스팀이고. 이게 지금 다 지금 엉망진창 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 상황이. 변 대표님 이 부분은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된 상황과 그런 고소장도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그건 알 권리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 언론중재위다 해서 언론중재위 가면 뭐 대부분 반론 뭐든 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사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다 이제 작업하는 건 하는데 동아일보는 그냥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민영사성, 손해배상. 손배상 플러스 형사고소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고소장 다 작성돼 있고요. 박찬준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박지원이라는 이 희대 구태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해가 들어올 거다, 당연히.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또 보수 쪽에서 음해 들어오고 아마 엄청난 음해가 좌우 쪽에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박지원 씨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의 비슷한 음해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사실 다 좀 준비를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힘든 게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즉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은 내가 깨지도 않은 그릇을 너가 깨웠다라고, 너가 깬 것이 아니냐라고 어른들한테 야단 맞는 꼬마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억울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꼭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요, 남아있는 가슴의 멍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가 뭔가를 내가 있는 듯 보이기 위해서 남을 가끔 음해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상대에 대한 무고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 엄씨, 그리고 이 엄씨라는 사람이 했던 고소가 완전히 다 거짓말이었다면 법원이 이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가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받아가고 돈을 유 씨에게 건넸는데 그 돈이 지금 멈춰 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더 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러졌다 그러는데 쓰러졌다고요? 네, 모르겠어요. 또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뭐 법으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무릎 것 같아요. 꿇고 그러니까 그 통화하거나 했던 내용 좀 남기지 그러셨어요. 원래 비서실장이 저한테 통한 게 아니니까 그건 주로 비서실장하고 했을 네네.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뭐 너무 석연치가 않아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배우를 밝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나갔던 기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나가고 피소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주 선정적으로 나갔었어요. 아니 사기 취업 사기가 이게 보통 범죄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문자를 드렸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좀 뇌물 먹었다 이거 하고 취업 사기하고는 게임이 달라, 게임이. 이게 오늘 기사 보셨어요? 이거 엄태웅 성매매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아니 왜 웃으십니까? 근데 변 대표님, 그거 왜 그게 무죄 나왔어요? 어떤 게요? 변 대표님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계속 이렇게 소송에서 소송이 진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왜 말이 돼? 그 사람이 왜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게요. 네. 쌍방고소예요. 탁현민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탁현민하고 저하고 쌍방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모욕죄를. 변 대표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저는. 기소가 안 제 됐고. 건 기소가 안 됐고, 네. 탁현민께 기소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 판결은 둘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는 서로 그냥 감당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럼 이것도 기사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 내용은 쌍방 기소는 쌍방 내용은 아예 싹 빠지고. 저는 보면서 이 내용이 왜 명예훼손이 안 될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공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인도 있는데 공인 둘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 고소했고 제 거는 기소가 아예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원래 그냥 쌍방 취하자 그랬었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끝까지 우기다가 이렇게 간 건데, 그래서 민사로서도 쌍방 걸려있어요, 민사도. 또? 지금도 남아있어요? 민사 남아있어요, 쌍방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검색어에 계속 변희재 뜨길래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또 그쪽이 무죄라고 돼 있길래 아니 이건 뭘까 했는데 이렇게 공인이 이름이 올라온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사실은 뭐 기사가 이게 정확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쌍방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한테 알려줬는데 쌍방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기사화해서 봤을 때 이해가 쉬운데 이번에 김경재 총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엄모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걸 하는 거고, 네. 일단 지금 언론사 한 40, 50개 정도가 했는데 이거 다 언론중재에다가 정정보도 신청을 들어갈 제소를 거고. 하고 네. 근데 동아일보는 도저히 이거는 언론중재 정도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너무 악의적인 게 단독이라는 이거 다 봐서 기사를 올려놓고 엄모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것처럼 이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통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돈 받아가고 전화도 안 됐던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는 또 어떻게 쉽게 또 통화했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그러면은
김총재 쪽에다가는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써놨으면 지면에 실화될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은. 또 지면은 또 안 실었어요. 안 실었어요? 네, 지면 안 실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해놓고. 이렇게 나오고 끝났나요? 네, 지면 안 실었고 우리가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법적 조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처음에는 전주영이라는 실명 기자 이름으로 기사 올렸더니 반박 기사를 우리 반론 기사를 실었는데 그것도 익명으로 실었어요. 네. 디지털 뉴스팀이라고. 네. 이거 전혀 지금 기본 원칙에 다 어긋나가쁘라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가 돈을 안 주니까 네. 계속 김통진은 돈 내놓으라고 네. 돈을 계속 안 주고 하다가 선거 회기가 끝났다. 이건 선거 비용이 정산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줄 수도 없다. 네. 그래서 또 달라 그래서 그건 당비를 처리해주겠다 해가지고 당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당대표를 그만뒀어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 네. 바뀌었잖아요. 김무성 대표. 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난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3천만 원을 그냥 꼼짝없이 떼인 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애매해졌군요. 원래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나갔으면 김무성 대표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건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이분은 네. 또 이제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끝나니까 네, 그럼 김 총재가 3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래서 나눠서 지급하겠다. 한 달에 뭐 300씩. 네. 근데 이 업무 분할 시간 지급. 분할 지급을 또 안 된다. 한가로 갚아라. 그러니까 원래 돈을 빌려줬던 네. 처음에 그러니까 유 씨가 아닌 그 전 사람에게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엄 씨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이제 직접 유 씨는 받았습니다. 분할로 받겠다. 근데 분할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분할로는.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네. 뭐 그랬는지. 그래서 그럼 알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네. 3천만 원을 갚겠다.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더 불쌍해집니까? 아니 제가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총재님의 그 약간 흑역사를 아니 이야기해야 근데 되는 겁니까? 그건 총재님이 개인 성명으로 발표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발표한 거 제가 가지고 보면서 제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아팠어요. 네. 저는 뭐 더 처참한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마음이 지금 아프네요. 공개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달에 이제 전액을 갚겠다 그랬는데 업무 씨라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전이네요? 네, 얼마 그러니까 전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 만든 그때 거네요. 만들어가지고 네.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내 조카를 취업을 시켜달라. 아 잠깐만 이제 취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때 그러니까 돈 빌릴 때는 아예 얘기가 없었고 네. 돈을 갚으려니까 그때 처음 얘기 나온 겁니다. 취업 잠깐 얘기가. 이거네요. 이제 제가 돈을 저한테 지금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빌렸는데 지금 제 돈을 가져가 있는데 네, 네. 저한테 지금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안 받겠다고 받고 취업을 시켜달라. 안 조카를. 받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변 대표 여기 누구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돈을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네, 안 하고 받겠다고. 그 다음에는요. 근데 김경재 총재가 진짜 이분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는데 남을 청탁을 안 챙겨줘요, 아예. 진짜 아주 그 좀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얽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남한테 야박하단 말 들을 정도로 수준으로 안 챙겨. 자기 친척도 안 챙깁니다. 그럼 좋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고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냉정한 냉정해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는데 심지어 예전에 순천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 때 자기 적구 순천 아닙니까? 네. 자기 조카가 출마했는데 그거 안 도와줬어요. 냉정하네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조카가 그 때문에 공천에서 냉정하네요. 욕 무진자 이 주위 사람들한테 네. 그런 정도 인물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 취업 청탁을 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누군지 아는 친척도 안 챙기는데 대표님이 옆에서 본 결과는 당연히 안 챙긴다. 당연히 안 챙기 아는 사람도 안 챙기는데 모르는 사람 대표님은 챙겨주던가.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그러니까 무급특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 챙겨주는데 당연히. 아 갑자기 예. 확 실감이 그래서 되네요. 당연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서 돈을 막 주려고 이제 계좌번호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엄 씨가 그냥 사무실에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도 안 받고 도망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엄 씨가. 엄 씨가 연락이 안 근데 돼. 지금 이게 지금 고소한 게 엄 씨 아니에요? 엄 씨, 예. 그래서 7월 달부터 계속 연락을 한 겁니다. 빨리 계좌번호 돈 줄게. 가져와라. 예.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돈 주겠다. 제가 이 김총재님 비서실장 이제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를 그냥 빨리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와요 문자가. 그거 다 증거 있죠? 나 증거 다 있죠. 문자로 그러니까 다 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달라. 네. 번호 달라. 그 계좌 번호 문자 달라. 다 남아있죠. 예, 그거 다 남아있죠. 다 남아있죠. 제가 다행이네요.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도저히 안 돼가지고 9월 초에 엄모 씨에게 빌렸다는 유모 씨 통장으로 그냥 입금을 해버렸어요. 3천만 원. 아 돈은 이미 흘러갔네요. 네, 3천만 원 근데 유모 씨 그 통장에 말은 입금을 맞잖아요. 원래 유모 씨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맞죠. 차용증을 유모 씨한테 끊었기 때문에. 예. 해결됐네요. 끝났네요. 그래서 입금을 시켰어요. 네. 그냥. 입금 시킨 다음에 문자로 유모 씨 통장에 넣었으니까 받아가라. 네. 그래서 됐는데 네. 역시 안 받아가. 그래서 안 그럼 받아. 지금 현재 돈은 어디 있어요? 유모 씨 통장에 있는데 네. 유모 씨도 잘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돈은 보낸 증거는 또 있죠? 아 있죠, 당연히 이 송금 내역 있죠. 송금했던 내용은 유모 씨한테 송금한 내용은 있는 있어요. 거죠. 그리고 유모 씨한테 돈을 빌렸던 차용증도 다 있죠? 다 있죠, 당연히. 아유 문제가 없네요. 예, 잘 있는데 그럼 9월 초에 보냈는데 이 갑자기 9월 한 중순에 이 엄모 씨랑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엄모 씨가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9월 달에요. 예, 9월 달에. 그런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총재 입장에서 네. 돈 받아가라고 그렇게도 연락 안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기죄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본격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불법 현찰 송금 문제를 이슈화 시킬 때입니다. 한참. 우리가 방송 찍을 때요? 9월 추석 연휴 직전에 했어요. 황장수 소장님하고 아니 기자회견했어요. 기자회견에 김총재가 직접 광화문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 시기인가요? 그 시기. 그거 이후에 이 엄모 씨가 갑자기 고소를 해들어왔고 엄모 씨나 유모 씨나 전부 다 구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박정 위원장하고 김총재가 사실 50년이 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겹쳐요, 인맥들이 사실은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정 위원장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건 그냥 추측인 거죠. 추측이죠. 네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명예훼손.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엄모 씨의 행태 자체가 유모 씨도 그렇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고죄로 고소했나요? 고소를 사실은 무고죄라는 거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네. 경찰에서 보고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소장을 써야죠. 제출할 겁니다. 네. 무고죄 지금 제출할 제가 겁니다. 볼 때는 여기 보면은 무고로 고소할 것이다.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아니 고소장을 써놨어요. 네. 써놨고 변호사를 박찬정 변호사를 선임을 해놨고. 해준다고. 네, 박찬정 변호사.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일반 법률 사건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박찬정 변호사 정도가 해야 되고 좀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하고 또 민형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커지네요, 사건이. 네. 그래서 엄모 씨는 근데 무고죄로 처벌을 하는데 네. 엄모 씨 갑자기 이제 김총재가 무고죄로 처벌하겠다 했더니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언제요? 와서 바로 어젠가 전화가 와서 네. 그젠가 어제 네. 전화 와서 100배 사죄한다. 엄모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네. 100배 사죄한다. 네. 그 이게 무슨 사죄는 뭐냐 이거 완전 기사는 이미 끝났는데요? 이미 끝났는데 서자가 제출하고. 네. 그래서 사죄고 뭐고 배우가 누구냐 도대체 너같이 지금 이상한 행태 보이는 거는 누가 배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원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로 했던 사람이 또 사라졌어 갑자기. 또뭐 있지만 그러면 심정은 갑니까? 네, 심증 있고요. 충분히 있는데 네. 이게 이 엄모 씨라는 사람과 뭐 동아일보가 거의 뭐 공범 수준으로 음해를 들어왔고 네. 이 전체적인 이 구도도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작적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게 일을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발단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건 설명 좀 사건 해주세요. 설명이 네. 지난 대선 때 김경재 총재가 이제 홍보 특보로서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 그럼 그때로 그때 예. 아주 오래된 그래서 얘기로 거슬러 가는군요. 그때 이제 TV 연설 홍보를 하는데 네. 김 총재님이 직접 원고를 썼어요. TV 네, 연설을. 그 당시에. 네. 근데 새누리당이 몇 개를 추가를 했는데 네. 그 추가한 게 선거법에 걸린 거예요. 내용이. 방송 내용이. 혹시 마음의 문? 네, 마음의 문이 걸렸다. 나 근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걸린 근데 건가요? 이게 재판까지 갔었으니까 저도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지금 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집어넣었던 마음의 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 때문에 그랬다. 선거법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거법은 잘못 걸리면요 100만 이상 되면은 아예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총재 입장에서는 절대 100만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새누리당에다가 법률적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황우여 대표가 네.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지 우리가. 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데 김경재 총재님이 사실 재산이 진짜 없는 분입니다. 정말 예. 없나요? 긴 세월을 야인 생활을 좀 하셨죠? 야인 생활이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도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사모님이 의사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대부분 이제 가게를 책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이 거의 없는 뭐 아마 공식 등록된 재산이 한 4억인가 5억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 지금 여기서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지 않나요? 없죠. 네. 여기서도 안 받나요? 무급. 여기도 무급인가요? 이게 무급이에요. 그러면은 사적인 질문인데 특보님도 지금 당연히 무급인가요? 무급이죠. 예. 그럼 우린 지금 둘 다 무급으로 네, 일하고 무급이고. 있는. 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특보할 때 있잖아요. 홍보 그때도 무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급이었어요. 무급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네요. 다 무급이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천만 원을 긴급 빌린 겁니다.
현찰이 없으니까. 황우영 그 당시 대표에게. 아니죠. 김경재 총재가 지인한테 빌렸고 지인에게. 황우여 대표가 그럼 일단 줘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지원하겠다. 그럼 자, 설명을 다시 합시다. 김경재 대표 총재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렸고, 네. 그리고 그 돈을 황우여 대표가 당비로 주겠다. 당비로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빌려서 네. 3천만 원을 유모 씨라고 원래 김경재 총재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구민주당계하고 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모 씨한테 빌렸는데 이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빌려가지고 받자마자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표로 빌렸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거죠. 불법으로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일부러 수표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일부러 네. 흐름을, 자금 흐름을 보여주기 김총재가 위해서. 돈을 빌릴 때마다 항상 수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해. 나중에 혹시 빌렸는데 뭐 떼먹었다면 골치 아파 이런 일이 다 벌어질까봐 무조건 수표로 받습니다. 수표. 그래서 네. 그 수표를 3천만 원 통째로 법무법인에 바로 쐈어요. 그러면 그 수표의 흐름이 딱 정확하겠네요. 정확하죠. 네. 법무법인으로 들어갔겠네요. 3천만 원 통째로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유모 씨가 자기 돈이 아니라 네. 유모 씨의 또 지인인 엄모 씨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총재님은 유모 씨에게 빌렸는데 유모 씨가 엄모 씨에게 돈을 빌려서 가져온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알았는데 네. 유모 씨도 엄모 씨도 뭐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황우여 대표가 네. 원래 이 사람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분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계속. 이분이. 그러면 지금 이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네, 안녕하세요. 자윤의 유여희입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님께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설마 그럴 리가, 또 한편에서는 아니 뭐가 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어떤 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가 한 4, 50개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게 이 확 뜨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사기, 피소. 취업 사기. 그리고 피소.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그러니까 취업시켜줄게 돈 내놔 한 다음에 돈 먹고 취업도 안 시켜줘서 사기에 걸렸다. 근데 내용이요, 이거 되게 뭐 심각한 거죠. 되게 돈도 별로 안 커요. 3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제가 보면서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돈도 3천만 원이고 그 3천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취업을 안 시켜줬다. 3천만 원을 받고 취업을 시켜줘도 문제가 되거든요. 시켜준 게 더 문제 시켜줘도 아니에요? 문제 주는데 네. 받고 안 시켜가지고 사기죄로 걸렸다. 이거는 정치 생명, 김 총재님도 정치인 아닙니까? 따지면 네. 정치 생명 정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의 이거 파렴치한 범죄인데. 저는 그것보다 그 순간,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근데 왜 3천? 이게 제가 3천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취업 사기인데 3천만 원에 취업 되나요? 3천만 원에 취업 연봉이 되나요? 뭐 3, 4천짜리 연봉을 받는데 한 4, 5천이나 6, 7천짜리 연봉이면은 네. 뭐 한 1, 2년치는 줘야 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려면. 알기로는 취업 사기 단위가 꽤 커요. 억단이죠. 왜냐하면 연봉을 한 2, 3년치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취업 사기, 왜 얼마 전에요, 그 무슨 야구단 이런 구단에 이렇게 테스트 받는 것만 해도 몇 천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프로야구 테스트 받을 네네, 때 맞죠. 브로커들 다 껴있죠. 네, 그것도 한 5천이라고 들었는데 네. 취업을 3천이면 너무 싸다. 이게 취업이 제가 아는 금액을 좀 너무 이게 웃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갔는데 네. 이렇게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 정치 네.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사회적 생명을 끊을 만한 보도를 이쪽에 확인도 안 하고 질렀다는 게 전혀 참- 확인이 없었나요? 전혀 확인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다거나 사실 여부에 대한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먼저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 갑자기 내리더라고 동아일보에서. 네. 그러더니 자유총연맹 사무실에다가 확인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김 총재님이 총재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 연맹 쪽 사무직 직원들이 모르잖아요. 뭔지를. 그렇죠. 네. 그 모른다고 답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거 모른다고만 다시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나 저는 알죠. 네. 저는 총재님 여기 오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이 사건 알고 있으니까. 원래 알고 이 있었어요. 사람 알고 있어 이 건대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되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다 있었군요. 알고 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총재님 특보라는 것은 동아일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잘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저한테라도 물어봤어야죠. 저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답할 수 있죠.
아니 왜 확인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엄한 데 가서 확인을 한 거네요. 여기서 확인해봐야 모르는 거고 네. 총장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전화 왔으니까 안 받은 거고 네. 저한테 확인했으면 제가 바로 알려줬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아주 동아일보가 작정하고 음해를 했다. 근데 이 왜 세력과. 왜요? 왜 작전하고 그 음해를 외에는 하나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지금 어렵고요. 제가 짚히는 아, 데는 있지만은 짚히는 거